이제 9번째 질문인데 가슴 여드름, 등 여드름, 비 여드름 이런 것들인데 바디워시나 바디크림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홈케어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등 조직 자체가 아까 코 얘기한 것처럼 되게 조직이 이게 치밀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에 트러블이 씨앗이 또 박혀 있겠죠. 그게 잘 안 나와요. 저희가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긁게 되잖아요. 볼록 나온 애들이 그냥 단면적이 그냥 잘려나가는 개념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씨앗은 그대로 그냥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없애는 방법은 그냥 크림 종류들을 많이 발라주시면은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팁은 토너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냥 싼 것도 괜찮거든요. 왜 1리터에 5,000원 하는 막 그런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미스트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칙칙칙칙 뿌린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면은 여드름 케어로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좋아져요.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정력이 좋은 바디워시 있잖아요. 한 상태가 되면은 어쨌든 피부가 또 피지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로션 클렌저라던가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닦아주는 로션 것도 얼굴 그렇죠. 그냥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가 이제 폼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폼이 지금 많이 남아있으시잖아요. 그 폼을 그냥 바디워시용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네, 전 그렇게 하는데. 그래 너무 좋죠. 바디워시로 나온 그런 제품들은 훨씬 더 세정력이 강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얼굴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좀 더 중성적인 폼들이 많고 덜 데미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중에 파는 바디여드름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겠네요. 그거는 사실 산이 들어가 있어요. 살릭실 같은 그런 산들이 있거든요. 그 산이 피지를 녹이게끔 해주는 상황이라 바디 토너나 미스트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필링 제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 필링 제품들이 좋다고 이거 쓰면 없어진다 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은 또다시 그 데미지를 매일 겪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써도 돼요. 되지만 매일 쓰지는 마시고 얘가 토너니까 난 이것만 써야지 그거는 안 돼요. 토너 역할이 아니다. 그쵸. 토너 따로 걔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쓰는 정도 그리고 보습 많이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10번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인토신 관한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방법 중에 제일 비싼 방법이기도 하니까 저도 좀 정확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는 진짜 파인토신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냥 일반 소비자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꼭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파인토신의 정확한 효능이 뭔지, 이게 색소 침착이나 흉터 케어에도 효과가 있는 화장품인지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에스테틱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홈케어 코칭을 하면서 그래도 파이토신이라는 제품이 있어줘가지고 꽤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제품이기는 하거든요. 만약 얘가 없었으면은 제가 하는 코칭의 완성도가 80%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기는 해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기는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PDRN이라는 그런 주요 성분이 있어요. 근데 PDRN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해요. 관절염에도 사용을 하고, 안약, 눈물에도 사용을 하고, 정말 많은 데에서 PDRN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PDRN은 가장 큰 거는 재생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PDRN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피부가 다 재생이 빵 하고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파이토신 같은 경우는 피부에 가장 표면층의 재생력을 되게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각질층 그리고 각질보다 조금 아래층 부분을 재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방금 생긴 뭐 여드름 흉터라던가 얼마 생기지 않은 여드름 색소라던가 이런 부분은 되게 빠르게 재생을 시켜줘요. 그래요? 파이토신이 해주는 역할 중에 재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숨어있던 피지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줘요. 그게 재생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신을 쓰고서 여드름이 더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 그러니까 피지를 눌러서 안에다 숨겨놓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재생을 시켜서 숨어있던 피지를 바깥으로 밀려나게 하는 거고 편안하게 피지가 밀려 나와서 뚝 하고 떨어지거든요.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재생 부분은 이미 그 안에까지 다 상처가 나가지고 깊게 파인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되지는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얘가 피지의 역할을 대신해줘요. 우리가 피지가 자꾸
피부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바깥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지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역할로 피지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성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피지량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좀 더 산뜻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저처럼 건성인 사람이 그러면은 얘가 피지의 역할을 대신해주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해주는 방어체계가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은 환절기나 여름, 겨울마다 다르게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지인데요.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겨울이랑 여름이랑 크게 피부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좀 답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원장님한테도 꼭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지성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분리하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기는 한데, 이도 전문가이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모공에서 유분량이 많으면은 그 부분은 지성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은 유분이 왜 많아졌을까를 따졌을 때 사실은 건성이었는데, 건성 중에서도 그나마도 유분량이 더 많은 데들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유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그냥 지성이라고 볼 수 있나? 그래서 지성 쪽으로 케어를 했을 때 그게 더 잘 맞았었나? 그건 아니었었잖아요. 유분을 지원할수록 더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건성이라고 보고서 케어를 했을 때 오히려 잘 맞으셨었잖아요. 유분감이 많은 제품들을 제가 진짜 요즘 많이 쓰거든요. 저희 원장님이 건성이에요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는 거의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거의 이렇게 여기가 다 젖어요, 유분으로. 스킨케어를 더 꼼꼼하게 하라고 했을 때도 이게 맞을까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유분감이 낭낭한 스킨케어를 했을 때 더 잘 맞고 지금 피부가 개선되는데도 그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나는 건성이냐 지성이냐 딱 그걸 궁금해 하는데,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성이다 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후폭풍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 전체를 100으로 두고 봤을 때 지성인 영역이 예를 코만이면은 한 5% 정도이거든요. 그 5%를 가지고 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95%를 보고서 당신이 건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평생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지성이라고 보고서 케어를 하는 게 맞는지, 건성이라고 하고서 케어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맞춰진 솔루션을 전해드려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건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유분이 언제까지 맞냐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무조건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유분의 양이 많아요. 이때는 수분이 줄어드는 시기이지 유분이 줄어드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호 체계를 더 강화를 시켜요. 근데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피지량을 더 많이 늘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피지가 많네? 난 지성이네? 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수분량이 줄어든 거라서 건성이 문제가 돼서 지성화가 되는 거지. 예, 원래 지성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성인 사람은 정말 모공이 뽕뽕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정말 멀리서 봐도.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화면상으로도 모공이 보여요. 지성인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보여요. 저도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보지만 저 사람 지성이구나. 근데 이제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거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집에서 보게 되면은 거울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맞아요. 모공이 많네. 우리님 같은 경우도 가까이서 보니까 코에 봐봐 모공이 블랙헤드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5% 때문에 전체를 다 지성 케어를 하게 되는. 여름 같은 경우 피지가 이제 좀 폭발을 하잖아요. 사실 건성인 사람도 이때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피부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성인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여름에 피지가 폭발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열이 얼굴에 머물러져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을 제어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여름에 가잖아요. 휴가로. 그럼 무조건 해를 평소보다 많이 맞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열이 있자마자 바로 열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겔 제형에 열을 방출시켜주는 그게 제품들이 있어요. 저도 고객을 케어를 하고 나오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1시간 케어하고 나오면 그냥 덧발라요. 그런 제품들을. 그 여름 같은 경우도 휴가를 가면은 그냥 한 통을 가지고 가서 그냥 다 쓰고 와요. 이게 몸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열이 머물러져 있는 동안 그 열 때문에 피지량이 폭발을 하거나 또 저처럼 건성인 사람들은 그 열이 머물러져 있는 동안 기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열이 머물러져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엄청난 노력이, 그러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에 막 팩을 하고 잔다던가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럼 알로에팩 이런 것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겔 타입 제품들. 겔 타입 제품들.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여름이 아니더라도 술 먹은 날 다음날 열이 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꼭 그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그 겔 제품을 팩처럼 바르고 자는 거죠. 그럼 다음날 올라올 염증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 노화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내가 언제 열이 오르는지 그거를 보고서 그때그때 좀 처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분팩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수분팩도 수분 괜찮아요. 마스크팩? 이런. 네네. 근데 그거는 안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는 건 안 돼요. 왜요? 냉장고는 왜 안 돼요? 그 열역학에 대한 부분을 좀 알면은 되게 좋은데, 열이라고 하는 게 차가운 거를 댔다고 해가지고 이 열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가운 열을 갖다 대면은 이 차가운 열이랑 뜨거운 열이 이렇게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이 그냥 안으로 숨어요. 진짜요? 뒤로 숨어요. 겉에는 차갑게 되게 느껴지니까 열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가운 걸 떼자마자 다시 열이 오르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작용이 엄청 심해지는 거네요. 그쵸. 너무 차가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그 피부 쪽 관리에서는 겔 같은 애들인 거예요. 크림 타입은 조금 더운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림 제품들은 조금 피해주는 게 좋고. 이제 14번은 여드름이 지나고 난 색소 침착 흉터 케어. 이거 진짜 질문 정말 많았는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색소 침착이랑 흉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색소 침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피부에 거무튀튀하게 컬러가 안착이 되어 있는 걸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흉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상태가 이렇게 평평하게 재생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오목하게 재생이 되거나 반대로 볼록하게 재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켈로이드성. 네네네. 그 상처들을 다 이제 흉터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 몸에 나타나 있는 편인데, 그 켈로이드는 표피층이 건드려졌다고 해가지고는 별로 생기지는 않아요. 표피층보다 깊숙이 있는 진피층이 건드려졌을 때 여기에서 과세포화가 되면서, 그래서 수술 흉터에 켈로이드가 많은 거구나. 그러면은 여드름으로는 켈로이드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생기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 턱 밑에 나는 트러블들. 네네네. 이렇게 낭종형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분들은 켈로이드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여드름을 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데는 절대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일반적으로는 오목하게 생긴 트러블들이 많잖아요. 그게 얕다 깊다로 사실 봐야 되는 건데, 깊은 걸수록 그 안에 진피층까지 다 이게 먹어 들어간 상황이고, 그분들은 대부분 화농성 트러블을 과거에 가지셨고, 그리고 화농성 트러블 때문에 이 안에 피기고름들이 엄청 많이 생겼던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그러는 편인데, 사실 이렇게 완전 스퀘어 자국으로 깊게 파인 그 흉터들은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에스테틱 쪽에도 있고 병원 쪽에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게 완전 문외한인데 저는 그런 시술에 혹시 그 대표적인 이런 이 깊은 흉터 관리 이름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병원 쪽에서는 많이 하시는 게 프락셀을 많이 해요. 프락셀은 아예 자극 자체를 그 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깊이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그 안을 그냥 다시 한번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체 공사를 다 하는 개념인데 저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스피큐를 많이 해요. 예, 예. 똑같아요. 빗으로 데미지를 줬냐 아니면은 스피큐리라고 하는 구조물로 데미지를 줬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더 잘 맞는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이제 주변에 가실 만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얕게 패인 흉터들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리들샷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MTS 롤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임상하는 것들 중에서는 지방층을 부풀려가지고 안에서 풍선처럼 얘를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홈케어로도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꽤 많이 옅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얕아지면서 많이 평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깊은 흉터들 있잖아요. 이 분들도 어느 정도 홈케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들을 병원이나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10번 받아야 될 거 이미 홈케어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면은 5번만 받아도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맹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관리를 한 다음에 가시면은 더 집에 오셔서도 후관리가 잘 되니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색소 침착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필링하면 돼요. 많이 아는 필링 제품들은 이게 스크럽 타입으로 해가지고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거는 제가 심지어 화장솜으로 닦지 말라고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하는 편인데 걔는 그냥 스크래치를 내는 애잖아요. 그래서 걔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 겔 타입으로 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각질 제거되는 거 있어요. 그 마르면 때처럼 그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 색소 침착 부분으로는 효소필 같은 경우는 효소라고 하는 미생물이 각질을 이렇게 막 갉아먹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요즘에 사용하는 필링들 중에서 많이 아시는 거는 아하나 뭐 바하, 파하 같은 그런 산필들이 있고요. 많이들 갖고 계시던데. 맞아요. 아하나 바하는 뭐 여드름인이라면 무조건 맞아. 그래서 그걸 여드름 해결용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색소 침착용으로 가볍게 발라놓고 빨리 지워내셔야 돼요. 그거 데미지가 강합니다. 물처럼 되어 있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산필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잠깐 발라놓고 관리사들도 이게 초 단위로 지워내요. 나는 더 빨리 지워지고 싶어 해가지고 피부가 얇은데도 오래 냅두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산필들이 밤 형태로 많이 나와요. 나이트 필링 제품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C타입의 필링들은 너무 빨리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필링이 됐는지도 모르게 필링이 돼버려요. 일반인이 다루기 까다로워서. 맞아요.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밤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밤 타입 자체가 유분이잖아요. 기름 덩어리잖아요. 피부가 좋아하는 피부 형태 그 제품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아주 천천히 흡수가 돼서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적용이 되게끔 해야지만 필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백 쪽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저 이제 써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미색소 부분을 해결할 때도 그쪽으로 하고 여드름 색소는 진짜 빠르고요. 왜냐면 여드름 색소는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색소들이라서 이제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지성인 사람은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전처럼 예민한 사람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림이랑 한 3대1 정도로 섞어가지고 크림 양이 훨씬 많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그 예민성 피부도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너무 오케요. 저 진짜 오늘 밤부터 할 거예요. 근데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하면 절대 안 돼요. 매일 하면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다르겠죠. 네, 저는 2주에 한 번 할 정도로 예민 피부라서 최대한 보수적인 시간으로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15번. 이제 남자분들 경우 또는 호르몬 영향이 큰 10대 학생들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영상 그 4가지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들의 경우 추가할 루틴 같은 게 있는지 이거는 제일 난감하게 느꼈던 답변인데요. 사실
이 방법을 제가 유일하게 효과 본 방법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 우린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남자분들, 여자분들 피부 그런 상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 제일 난감했던 게 10대 학생들. 저는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호르몬적인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여드름이 청춘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호르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사춘기 때부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호르몬의 변화인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 변화에 대한 거를 대응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끝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호르몬의 변화는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잠깐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져가지고 그때의 문제를 순간순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들에서 나중에 성인 여드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다. 어쨌든 20대 후반이 되면은 이 상황은 종료가 되어 있고 해결 솔루션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청소년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는 그게 폭증하는 시기는 무조건 와요. 이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이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폭증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에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돼요. 20대 중반 후반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방법이 그냥 솔루션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량이 너무 많아지고 피지 씨앗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거는 똑같아요, 여전히. 그냥 압출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생긴 피지 씨앗들을 그때 압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압출이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그냥 관리를 받으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억제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 억제하는 그 양보다 다음 날은 더 많아지는데 그걸 또 억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고여있는 문제들이 막 고여있게 되거든요. 저희 매장이 진짜 청소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시간을 내기가 훨씬 힘들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두드러지고 가장 문제가 큰 시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앉혀놓고서 얘기를 할 때 메커니즘을 그대로 지금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드려요.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제어하는 거는 이 방식이 있다. 클렌징, 뭐 토너, 크림 잘 바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생기는 여드름 씨앗들은 와라. 와서 내가 해결을 해줄 건데 지금은 많으니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5번을 하자.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학업에 다시 열중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많이 모아가지고 또 여름방학에 한 2번 오자. 이렇게 해서 또 많이 깔아앉히고 또 학업을 한 다음에 겨울방학에 한 번 와라. 그때도 또 많이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학 때 한 번 정도 오면 되거든요. 점점 그게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이 고객님이 잘해주고 계시고 왔을 때 나도 잘하고 그게 반복적이다 보면은 그냥 그거는 생활의 흐름이라서 호르몬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못 오는 시기가 또 생기죠. 고3 때나 이럴 때는 진짜 못 오시거든요. 그냥 내비두고 학업에 열중해라.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 한 번에 해결하자. 그때 해결해 버리면은 되거든요. 이미 수년간 케어가 잘 되어 있고 이 고객님도 이 관리실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폭발하더라도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하자고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근데 1년에 2번 에스테틱을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못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샵을 찾으신다던가 그런 파트너를 찾으셔가지고 하시면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민감성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사실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지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똑같은데 관리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해주되 남성분들은 피부 자체가 그 층 자체가 두껍거든요. 두꺼워서 효과가 좀 빨리 나요.
오. 의외죠. 네네. 그러니까 피부층이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맞아요. 건강한 요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수분이 탈수되더라도 얇은 피부가 훨씬 더 탈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남성분들은 수분 관리라는 걸 하면 그냥 수분이 막 충만해요. 충만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남성분들이 기본적인 스킨케어만 잘 해주시면은 사실 효과가 되게 빨라요. 아까 수염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쉐이빙 폼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 폼은 결국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폼인 거고 근데 그 폼을 계속 갖다 대다 보니까 피부층이 약해져 있는데 그걸 맨날 긁어내고 그러니까 이쪽이 약해져서 생기는 여드름들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쉐이빙 밤을 쓰시게끔 쉐이빙 밤. 네네 얘가 유분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밤을 쓰시게끔 좀 추천을 드리고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거? 그 면도 칼로 된 거랑 전기 면도랑 아. 면도기랑 좀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지성이 아닌 사람은 수염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이 좀 적지만 지성인 사람들은 여드름 나면 이걸 긁으면서 또 터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전기 면도를 좀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뭐 집에 있을 때나 이제 외출을 좀 안 할 때 우리도 외출 안 할 때는 그냥 화장 안 하고 좀 쉬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좀 수염도 수염도 나도. 한번 쉬어주고 그러면 좋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크림 덕지덕지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고. 많이 발라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지금 저희가 정확히 꽉 채워가지고 2시간을 찍었거든요. 진짜 딱 15개밖에 안 됐는데 제가 원래는 20개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할 것들이 막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답변을 드릴 때보다 더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뿌르게 추천드리기가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외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들은 제가 차차 단독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걸 이 2개로 나눠서 올릴지 하나로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찍었거든요. 여기까지 와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KM 에스테틱 KM 에스테틱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케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따로 여드름 케어를 받은 건 아니고요. 딱 압출만 받았어요. 원장님한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맞아. 그리고 압출 진짜 잘하십니다. 제가 진짜 원장님한테 압출 받은 것 중에 흉터로 남은 게 없거든요. 그 정도로 압출 완전 잘하시니까 혹시나 이제 평택이나 천안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마곡에도 있어요. 마곡에도 이번에 2호점이 생겼어요. 맞아. 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